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도 엘레 선생님과 함께 내 주변 사회를 분석해보자 사회 엘레쌤 한마디이고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은 인권과 헌법, 두 번째 시간, 인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주제인 인권 침해와 구제 방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인권 침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 기관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범하여, 그러니까 뭐 범하여서 해를 입히는 행위를 저희가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인권 침해의 발생 원인은요, 뭐 뻔하죠. 고정관념이나 이런 편견, 차별, 그리고 또는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 그리고 뭐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 이렇게 인권 침해가 있고요. 여기에 차별 하나만 더 써주도록 할게요. 편견에 들어가긴 하지만 차별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가정에서는요, 노인과 아동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이제 아동 폭력, 그리고 무슨 이런 거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있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외모나 인종의 사이로 친구들 사이에 이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성별, 학벌 등을 이유로 채용, 그리고 이런 임금 면에서 받는 차별 대우 등이 있고요. 사회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사회에서는요, 폭행과 학대 등의 범죄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 일상에서 찾은 인권 침해 사례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지하철 손잡이입니다. 자, 우리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려면요, 키가 이 정도 돼야지, 이거를 잡고선 이렇게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키가 만약 작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높은 곳에 이런 설치한 것도 굉장히 인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구나, 같이 한번 아시면서. 자,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개인의 역할은 바로 인권 감수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선생님, 뭔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감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성이 풍부해서 나뿐만이 아닌 타인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감수성을 기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아까처럼 지하철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지하철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높이 해야지 이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키가 이 정도 되시는 분은 이걸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주의 깊게 발생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구제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법원에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을 저희가 법원이라고 부르고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받는 판결이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든 노동자의 작업 조건과 작업 내용이 동일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필요하지 않대요.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월급을 9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 여성 노동자들의 평등권이 침해가 되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인권의 종류 배웠습니다. 천부인권, 평등권, 그리고 뭐 자유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사회권, 청구권,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평등권이 침해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여기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건 소를 제기한다 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을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내용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요, 입법 청원 등을 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배웠었죠. 그 권리 청원 이런 거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자, 그 다음에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요, 상소라고 하는 거, 이제 제기하는 거. 그의 기관에 의한 침해는요, 이제 이런 거를 한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입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입법기관이 법 제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법 제정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입법청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요. 행정기관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결로 인권 침해를 한 경우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더 상급법원, 고등법원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헌법소환 심판 청구 등으로 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 구제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여기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권력 또는 법률로 인해 폐를 떨어뜨렸어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바라면서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얘도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구나 체크해 주시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이 제도의 문제점을 빠르게 찾아서 개선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권을 침해하는 거나 방금 아까 인권 침해에 대해서 배웠었죠.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것도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기관을 통한 권리 구제예요. 펜을 빠르게 줍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줍는 동안 밑줄 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자, 펜을 찾았어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고, 잘못된 언론 보도,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를 개선하는 거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나머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밑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긋도록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끝이 났네요. 그럼 저희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 교과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쪽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밑줄 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인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국가나 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슬픈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권 침해는 사회 구성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아까 차별 때문에, 또한 오래된 관습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잘못된 법률이나 제도 때문에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할게요. 첫 번째 색깔을 바꿀게요.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사회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서는 편견, 차별, 고정관념. 자, 집단에서는요, 집단 따돌림, 관행. 사회 플러스 국가는 이제 법률, 법,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시험 잘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필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인권 침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였으니까 저희가 뭐 찾아봐야겠죠, 그쵸? 자, 밑으로 넘어가서 자, 사례입니다. 자, 각자 한번 이거 뭐 테스트나 OX 퀴즈나 다름없는데요. 자격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 번호와 이름 함께 공개한다. 그쵸? 공개해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을 상대로 일반인. 그럼 얘들아, 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예체능계는 대학생 성적 우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다. 예체능계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연예인이 자전거를 타다 지쳐있는 모습을 땡땡걷기 왕자에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하였다. 이것도 침해 여부가 되겠죠. 이것도 침해 여부가 되겠죠. 이것도 안 되고요. 이건 안 되겠네요. 침해 여부였습니다. 자, 많은 교과서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슬프지만 침해 여부까지는 아니고요. 오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건 세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댓글창에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인권 침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대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 제시된 사례와 같이 평범한 일상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는 여기서부터 밑줄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감수성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도록 하고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키우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관심을 가진다. 이것도 여러분 필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구조하는 내용들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해보자 활동. 이거 너무 기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죠? 자, 계속 내용 이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선생님이 레이저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권리구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법원 동그라미. 자, 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통해 법원과 재판을 연결해주세요. 법원과 재판 연결해주시기 바라고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한다.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이 크게 두 가지의 재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민사재판은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필기 이거는 이렇게 하자. 자, 필기 민사재판 개인 vs 개인. 어이구, 선생님이 실수로 이거 강의 범위를 조정해버렸네.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행정재판 행정기관 vs 개인. 자, 이 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써주는 거는 시험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저희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살펴볼게요. 자, 형사 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딸이라고 해서 조상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을 요청합니다. 했더니 딸에게도 자손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보상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체크체크 하면서요. 자, 저희 다음으로 내려가 봐서요. 헌법재판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꿔서 자, 헌법재판소 동그라미 하기 전에 밑줄 쳐야겠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이거 밑줄 치기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권을 보호한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인터넷 실명제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서 헌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이렇게 하였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색깔을 바꿔서 자, 노란 색깔로 그냥 할까? 아니야, 핑크 색깔로 하겠습니다. 속았죠? 국가인권 노란색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인권을 침해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을 공고하고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자, 여기서 진정이라는 말 여러분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금 형광펜을 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태도를 저희가 진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할게요가 아니라 아직 5분 남았죠? 자, 여기 안 읽어봤거든요. 자, 비합리적인 나의 제안으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라고 하였더니, 교통도우미 채용 시 지원 나이를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22쪽입니다. 아직 내용이 조금 더 있었네요. 그럼 저희 내용 마저 정리해야겠죠. 자, 또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을 하였을 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 너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주는데, 그 밖에 잘못된 언론 보도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았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흰 색깔로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침해된 권리를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여러가지 기관 등이 있었었죠. 절차를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고요. 우리 주변의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권리를 구제하는 보편적인 수단인 뭐를 이용해서 침해된 권리를 보장합니까? 그렇죠. 법률을 통해. 자,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자,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독립된 기구, 자,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이 있네요. 자, 국민국가위원회 같이 필기해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분이 더 남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는 조금 그렇고요. 아, 선생님이 역사 2가 공부계정 1호 계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두 개 다 강의를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하나는 밑줄을 치면서 하나는 조금 세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선생님이 1호 계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 같고, 공부 계정도 그냥 교과서 밑줄만 치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5분 내로 공부 계정 강의를 할 거고, 역사 1호 계정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선생님 좋은 20분 풀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단원 1단원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과학을 1단원을 과학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과학 1단원 물질 변화, 화학 변화 강의가 끝났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사회 1단원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사회 1단원 강의도 끝났을 때는 이제 역사 1단원으로 넘어오는 건데요. 자, 역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계정과 1호 계정이 나누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1호 계정을 사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공부 계정은 한 5분 내로 밑줄만 긋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1호 왜냐하면 공부 계정은 겁쟁이기 때문에 1호 계정은 선생님이 20분 풀 강의로 집중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호 계정, 공부 계정 1단원 강의가 다 끝이 나면은 다시 넘어와서 과학 2단원으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과학 2단원.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선생님이 딱 채널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강의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내신 대비 강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안 찾아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 2단원도 끝나면은 이렇게 다시 사회 2단원으로 넘어오고 사회 2단원이 끝나면 다시 역사 2단원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강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과 사회와 역사만 맡을 것이고 여러분 강의 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소나기 그 강의가 500조회수가 넘었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 맨날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으니 어제 못 올려서 오늘은 3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20분 풀 채워서